날이 추워지니 손님은 더 뜸해졌습니다. 몇 안 되는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며 지냈지요. 그해 겨울 명동에 갔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취천루는 없어지고 낯선 풍경만 가득했습니다. 만두가게 대신 그 옆에 새로 생긴 도넛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도넛 하나를 무료로 먹으며 쏟아지는 관광객들 사이에 이방인처럼 서 있었지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쩜 우리 막국수집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걸까? 오래오래 명동을 지킬 것 같던 취천루가 사라진 2012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요즘 낮에는 여름처럼 덥죠. 더운 여름에 시원한 막국수 많이들 드실 텐데요. 오늘의 책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의 저자는 몇 번에 걸친 인생의 고난을 겪어내고 용인의 외지에서 막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8년 만에 매출 30억을 달성하게 된 비법을 소개합니다. 사실 그 비법은 책의 제목에 있듯이 진심인데요. 기본적인 음식의 맛과 서비스 외에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준 감사함을 담은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그 진심을 느낀 손님들은 단골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정말 맛있는 막국수 한 그릇을 대접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도 꼭 방문을 해보려고요. 메뉴판에는 없지만 단골들만 안다는 들기름 막국수는 꼭 시키고요. 그럼 지금부터 고기리 막국수 가게의 진심을 담은 운영 철학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도 우리처럼 막국수 드시네? 안 질리세요? 네, 안 질려요. 너무 맛있어요. 민망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막국수를 좋아하는 저와 남편은 1년에 280번은 막국수를 먹습니다. 1년에 300일 정도 영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많이 먹지요. 그런 저희를 보고 손님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질려서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식당 사장님들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거의 매일 막국수를 먹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저 막국수가 좋아서입니다. 좋아하니까 막국수 생각만 하게 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니 어느새 막국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니까 막국수 장사를 한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만약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손님에게 권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제가 먹었을 때 도통 맛이 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이니 손님에게도 권할 수 있고 제가 먹어도 맛있는 만큼 자신 있게 팔 수 있습니다. 막연히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히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를 세세하게 들여다보았던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조금씩 터득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맛본 막국수의 느낌을 하나씩 전함으로써 손님들이 맛있다고 눈을 반짝이는 순간이 짜릿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막국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을 느낍니다. 막국수를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런 기쁨까지 안겨주니 매일 먹을 수밖에요. 다른 하나는 그날의 막국수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막국수 맛이 일정한지 손님 입장에서 끊임없이 맛보고 테스트합니다.
국수집에 오는 손님 중 아기 엄마를 유심히 보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막국수가 나와도 항상 일행과 같이 먹지 못하고 가장 늦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막국수를 조금 천천히 먹기 시작했을 때의 면 상태까지 체크합니다. 맛 자체뿐만 아니라 손님의 상황을 고려해 최상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때만큼은 우리 음식이 무조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에서 멈춘다면 정지가 아니라 퇴보와도 같지요. 어제보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손님께 내드리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국수집을 낸 지 어느덧 9년이 다 되어갑니다. 8테이블로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곱절 남짓한 규모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함께했던 가구들만은 세월의 덮개가 앉은 채로 변함이 없습니다. 시어머님이 이 가구들을 물려주실 때 그 흔한 대박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래가는 집이 되렴 하고 말씀해 주셨지요. 당신의 빛나던 젊은 시절부터 오래 곁에 두었던 가구를 주시며 저희 앞날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것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는 듯합니다. 새 아이템이 뜬다 싶으면 금세 퍼지고 죄다 소비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대박을 꿈꾸며 유행을 줬습니다. 물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식당을 한다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오래가는 생명력을 지닌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생명력이라는 것은 본질에 다가갈수록 강해지겠지요. 맛의 근본에 이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닿을수록 어떤 큰 위기가 닥쳐도 손님들의 귀한 선택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언제 들어도 좋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음악처럼요.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오래 하려면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기에 묵묵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니 깊이가 더해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에 한 그릇을 팔던 그 시절부터 지치지 않고 저희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의 내공도 손님들과의 인연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 한 번이라도 빠져본 손님들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진심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늘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단골 손님들과 오래도록 막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를 담은 메뉴. 이게 살이에요? 국수집에서는 오늘도 손님들의 탄성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사리를 주문하면서 양을 채우거나 여러 가지 중에 골라 먹으며 맛의 변화를 줍니다. 사리가 지닌 원래의 뜻보다 추가나 선택의 의미가 강조되어 온 것은 음식을 먹는 만족감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제 경험만 돌아봐도 사리를 주문할 때는 음식이 맛있어서든 양이 모자라서든 더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반쯤 먹다가 색다른 맛을 보고 싶기도 하겠고요. 먹는 즐거움을 사리로 더하는 것이지요. 딸아이와 집 근처 냉면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냉면집에서는 의뢰 물냉면을 시키면 비빔냉면도 맛보고 싶고 비빔냉면을 먹다 보면 물냉면도 궁금해지지요.
그곳은 비빔냉면이 유명한 곳이라 비빔으로 2그릇을 시켰는데 육수를 들이켜던 아이가 물냉면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얼른 물사리를 추가로 주문했는데 물냉면을 시켜야 물사리가 나온다는 답이 돌아왔지요. 막국수가 더 먹고 싶어 사리를 주문했는데 말 그대로 사리만 덜렁 담겨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먹던 그릇에 사리를 부어야 하는데 육수가 반쯤 남아있고 무김치가 떠다니기도 해서 난감할 때가 많지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확실히 맛도 더 떨어지고요. 거기에 사리의 양까지 적다면 더욱 난감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원래 메뉴보다 사리의 가격부터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양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거기까지만 먹고 말지 사리를 시킬지 망설입니다. 사리라고 해도 메밀을 반죽해서 면을 뽑는 정성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되기도 하는 한편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국수집에도 사리 메뉴가 있습니다. 사리 주문을 받을 때마다 주방에서는 신이 납니다. 사리를 시킨다는 것은 대개 주문한 음식이 만족스러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음식이 맛있어서 더 드시고 싶어하는 손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리를 주문해서 만족감이 커지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손님이었을 때를 돌아보니 문제는 순간순간 불편했던 감정이었어요. 손님이 느낄 수 있는 아쉬움과 망설임을 만족감과 확신으로 바꾸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수집 사리의 법칙. 하나, 사리라도 원래의 양과 똑같은 한 그릇이 나갑니다. 사리라고 해도 온전히 드실 수 있도록 양념장을 정확히 계량하여 얹고 육수도 콸콸 부어 나갑니다. 둘,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막국수를 더 드시겠다고 하는 고마운 분들께 공짜로 드리고 싶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니 값은 받습니다. 다만 사리는 반값만 받습니다. 셋, 다른 막국수 사리도 가능합니다. 들기름 막국수를 드셔도 비빔 사리를 드실 수 있고 비빔 막국수를 주문하셔도 물사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물 막국수 드시고 또 물사리 드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국수집에는 아기 막국수라는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메뉴 역시 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엄마 손님들은 대개 아기부터 챙겨주고 비로소 본인 몫을 먹는데 사실 먹을 때도 아이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먹는 둥 마는 둥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어른들 위주로 메뉴를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이 먹고 싶은 것보다는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고르거나 아이 몫을 따로 덜어주느라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막국수 메뉴는 아이를 데리고 국수를 먹으러 온 엄마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비빔국수를 먹을 때는 매운 양념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양념이 묻은 부분을 물로 헹궈야 했습니다. 아이가 먹을 양만큼 덜어야 할 때는 면이 끊어지지 않고 줄줄 딸려오는 바람에 난감하기도 했지요. 국수집을 시작할 때 아기 막국수를 먹던 딸아이는 어느덧 저와 함께 어른 막국수를 먹습니다. 이제는 같은 국수 맛을 느낀다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요. 아기 막국수를 내어갈 때 보면 칭얼대는 어린 딸을 돌보던 제 고단하고도 젊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국수집 아기 막국수는 무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없겠지요. 주인과 손님이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역지사지는 우리를 관통하는 생각이 되었고 그 마음을 메뉴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고 메뉴판을 보며 여기는 아마도 이럴 것 같다 하실 때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사리 가격을 보시고 그 따뜻함이 한 번 더 전해지면 좋겠어요. 아기 막국수 메뉴를 보셨을 때
빙글에 웃음 지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공간을 팝니다. 요즘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가보면 몇 번의 감탄사는 필수 코스인 듯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매장 입구에서 한번, 근사한 실내 인테리어와 센스 넘치는 실내 소품을 보며 또 한 번.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을 때 나오는 음식도 꼭 잡지 화보에 나오는 것 같지요. 그런 곳을 몇 집 다니다 보면 SNS 피드는 금세 화려한 사진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서로 비슷합니다. 그때는 분명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름도 가물가물해지고 그곳들을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왠지 계속 가고 싶었던 공간은 무언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느꼈던 것을 꼭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수집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기하시는 손님의 공간부터 넓혔습니다. 나지막한 돌담 사이 계단을 오르면 지붕을 얹은 야외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분들이 잠시 고단함을 내려놓고 설렘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랐습니다. 고풍스러운 정취를 자아내는 한옥 외관의 정면에는 소박한 텐마루가 있어 편히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식당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휴게 공간에서 손님들은 그 옛날 동네 어귀에 모여 정을 나누던 어르신들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소외와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웃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솔직히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테이블 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어 돌아가시는 손님을 보며 아쉬워할 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님을 더 받는 게 아니야. 메밀 자체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음식 장사는 맛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맛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다루는 일이 기본이 되지요. 결국 우리는 손님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메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 저장고를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메밀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싶은 마음은 매장 규모를 넓히는 일보다 중요했지요. 마지막으로 배려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한가운데에 세운 벽이 보입니다. 그 공간까지 테이블을 더 들여놓을 수도 있지만 직원과 손님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기준으로 공간을 분리해 한쪽은 손님의 공간, 다른 한쪽은 직원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손님들은 주방 기물이나 반찬통 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유 있게 지나다녔으면 했고, 직원들은 간혹 손님과 동선이 꼬여 위축되거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 일 없이 음식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국수집을 이렇게 짓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우선 균형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식당이든 주방에서 맛의 품질을 지킬 수 있는 범위와 홀에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간을 배치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이 흔들리지 않는 지점까지 철저히 고심해 지키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다녀가시는 분들은 단지 허기를 채우고 가시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편안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기억, 식당에 오기까지의 여정과 도착해서의 첫인상까지 담아가십니다. 그 기억이 최고의 순간이자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공간을 갖추어 왔습니다. 종종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보곤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거나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던 곳마다 손님의 자취가 남습니다. 그러고는 곧 다른 손님의 온기로 다시 채워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간이라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면, 또 그 공간을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힘을 얻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머물렀던 자리에 그 사람의 여운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막국수만 팔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감탄이, 속삭임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아름답게 펄럭이는 공간을 팝니다. 다시 오고 싶은 식당만의 정서. 국수집을 시작했던 건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사 그 자체가 주는 재미를 알게 되었지요. 새로운 손님이 오시는 게 신기했고, 한번 오셨던 손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짜릿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당인데 식당 같지 않게 편안하다는 단골 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왔을 때 편안했으니 괜찮았던 집으로 기억되고, 괜찮았다는 그 기억에 한 번 더 오게 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 이제는 정이 들어서 안 올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맞아요. 손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손님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들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식당에 갔을 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저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식당에서 음식값에 포함된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지요. 반찬을 추가로 요청할 때 제 머릿속은 바빠집니다. 지금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유난스럽다고 귀찮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등등. 주문을 받거나 다음 손님을 위해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고, 이미 주문을 마친 제 요청은 덜 급한 일처럼 여겨지지요.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흔쾌히 갖다 주면 다행이지만, 직원이 제가 내민 접시를 획체각이라도 하면 기분이 착잡해집니다. 어떨 때는 반찬을 지나치게 많이 담아주는데 이걸 다 안 먹고 남기고 가면 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감자볶음은 그나마 괜찮은데 잡채가 더 먹고 싶어지면 이건 더 달라고 해도 되는 반찬인지까지도 고민하게 되지요. 결국 손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눈치라도 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님들이 식당을 찾는 이유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니까요. 국수집에서는 손님이 추가로 반찬을 요청하실 때 응당 요구하실 수 있다는 표정으로 응대하는 것은 물론 손님이 요청하시기도 전에 알아서 반찬을 갖다 드립니다. 만약 김치가 부족해 보이는 테이블이 있다면 새 접시에 김치를 담아 갖다 드리지요. 그러면 대부분 저희 김치 안 시켰는데요? 하고 놀라시는데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미리 드렸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고마워하십니다. 요즘은 손님이 놀라시지 않게 김치 좀 더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미리 살짝 말씀을 드려요. 부담을 갖지 않을 때도 손님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세 분이 오셔서 수육 소자와 중자 중에 어떤 걸 주문할지 망설이는 분께는 작은 사이즈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때마다 큰 사이즈를 주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접어야 하지요. 눈앞에 이익을 놓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저희를 믿고 다음에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손님이 이 식당은 내 주머니를 생각해 주는구나. 한번 보고 다시 안 볼 사이처럼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으로는 사지 못할 신뢰가 쌓입니다.
눈치의 반대말은 편안함이고 편안해야 손님들이 계속 오실 수 있지요. 편안함. 단골을 만들고 싶은 식당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서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심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오늘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